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을 했듯이 분갈이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분갈이를 하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앞서서 좀 보여드려야 그거를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영상을 앞당겨서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분갈이 할 때 그 중점적인 사항은 분갈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분갈이를 어느 때 해야 되는지 그 분갈이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분갈이 이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들, 분갈이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 분갈이 하면서 그 화분 크기를 바꿔야 되는 경우랑 그리고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나눠서 간략하게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분갈이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안에 흙 문제인데, 흙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코코피트에다가 펄라이트 그리고 마사 정도를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곡토라든가 녹소토, 휴가토, 그리고 분재선 잘 쓰진 않지만은 토룡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상토도 업체별로 종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식물 종류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은 제라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토양을 심하게 타지를 않습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물론 산도 조절을 하거나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물론 식물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제라늄을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상토 일반적인 거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저곡토, 녹소토 많이 쓰시는데 그런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그런 특수 목적을 위한 그런 토양들, 대부분 예전에는 분재를 할 경우에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분재를 할 경우에는 화분 크기도 작고, 그리고 뿌리 발육이라든가 아니면 숲이 모양, 그리고 나무 전체적인 모양 이런 거를 따지기 때문에 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수 목적으로 개발된 그런 흙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런 초본유에는 굳이 그렇게 값비싼 흙을 써줄 필요까지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코코피트 자체도 지금은 많이 싸졌지만은 펄라이트나 코코피트도 그렇게 싼 흙은 아니고요. 있는 걸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곡토나 녹소토를 섞어도 되기는 하는데 그것도 다 기능들이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설명에서 보면은 마사토 대용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초본유에는 그렇게 상토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국가에 그런 흙을 굳이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분갈이 시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분갈이 주기를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경험상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갈이는 육안으로 봤을 때 분갈이 시기가 됐을 때 분갈이를 하는 것이지 1년에 한 번 한다, 2년에 한 번 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물을 며칠에 한 번 줘야 되냐 이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런 거는 식물을 키우는데 별 크게 의미도 없고 생육 환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제가 어느 시점에서 분갈이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엔젤라이스 오렌지 종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학교 운동장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분갈이를 해줄 시기가 된 거고요. 밑에 뿌리가 안 나와 있어도 이런 경우에는 분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흙이 더 이상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보습 통기도 물론 다 돼야 되는 게 기본 흙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석회화가 돼서 단단하게 굳어진 흙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쓴다 그러면은 꽃이 많이 핀다거나 이렇게 제라늄을 풍성하게 키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분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엑소티카 디스팅션이라는 종인데요. 이거는 흙은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아직 괜찮지만은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쏟아질까봐 완전히 기울이지 못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나온 경우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시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꼭 제라늄이 아니래도 다른 식물을 봤을 때 화분 크기에 비해서
일부러 분재처럼 그렇게 키우시는 게 아니라 화분 크기에 비해서 식물이 너무 비대했다 그럴 경우에는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삽목을 하셔가지고 배양분에 있던 이런 것들, 저는 이 상태에서는 잘 키우지는 않는데 배양의리에서는 이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도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전에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물을 조금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많이 줘서 이렇게 흐트러뜨리면은 분갈이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은 조금 말려주시는 게 분갈이 할 때 좀 수월하고, 그리고 뿌리에도 좀 부담이 좀 덜 가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적합한 크기의 화분을 선택해 주시는 거. 어떤 화분을 어떻게 쓸 때 유리한가, 그런 문제인데, 제가 제라늄을 오랫동안 키워보니까는 저는 그냥 이렇게 토분,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리고 저는 풀분을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풀분을 쓸 경우에는 이제 잠깐 동안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수영을 잡을 때, 그럴 때 이제 풀분을 쓰고, 이렇게 완성 단계에 있을 때는 이런 토분을 이용해 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요. 화분은 너무 크게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분을 키우게 되면 무한대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화분은 적당한 크기로 써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지치기를 갖다가 원래 보통 통상적으로는 분갈이를 하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거는 이 제라늄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이 뿌리와 이 위쪽 상부에 초록색을 띠고 있는 이 몸체 부분하고 거의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정리를 해주시면서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분갈이를 하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제라늄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워보니까 이 세력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세력이 약간 제가 보기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분갈이를 하기 전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가지치기를 해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그런 게 좀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세력이 아주 강한 것들은 분갈이를 하시면서 가지치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세력이 좀 약한 그런 종류들은 분갈이를 하고 안정화가 된 다음에 분에 어느 정도 적응을 시킨 다음에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게 식물에 부담을 좀 덜 주고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분갈이를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류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걸 특징을 보시고 본인에 맞게 그렇게 좀 응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갈이를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있던 화분을 한번 쏟아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그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흙이 좀 굳어가지고 단단해진 상태인데, 이거를 한번 제가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손가락을 여기다 넣으시고 완전히 뒤집으신 다음에 배수구멍볼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엉켜 있는데, 분갈이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 뿌리 털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이거보다 좀 큰 화분에 이렇게 쏟으셔가지고 뿌리 몸살을 앓는다는 이유로 이거를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흙을 채우시고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다 흙을 채워주시는데, 이거는 분갈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화분 크기만 늘어나고 여기는 계속 석회화가 돼서 굳어져 가고 있는데 옆에 흙은 부드럽고, 그러면은 물을 줘도 일로 들어가질 않고 이 옆으로 다 새버립니다. 물이 상식적으로 그냥 보기에도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 그냥 심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뿌리 몸살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낫지 분갈이를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를 털어주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귤 까듯이 이렇게 그냥 손으로 막 까시지 마시고, 이거를 이런 꼬챙이 같은 걸 이렇게 긁어주세요. 이 옆에.
뿌리를 최대한 펴주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털어내지 마시고 한 요 정도 선에서 털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몸살을 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약간 언급했었는데, 묵은 대로 이렇게 키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유리한 점도 많고, 이렇게 분갈이를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몸살을 잘 앓지 않습니다. 분생활에 적응이 되면. 그리고 제라늄 같은 경우는 영양 번식에서 우리 흔히 많이 보는 삽목 같은 것도 잘 되는 그런 종류라서 뿌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제거를 해줘도 전혀 제 경험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몸살 앓거나 뭐 그렇게 어느 정도 몸살을 안 앓을 수는 없습니다. 분갈이를 잘해도 적응 기간은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위에 보면은 윗부분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생뚱맞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밑으로 뿌리가 못 뻗으니까 윗부분에 뿌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를 특정한 나무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해서 또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지만은 여기서는 이게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뿌리는 그냥 위로 너무 올라온 뿌리들은 잘라주시고, 이 윗부분에 이런 부분도 이런 분갈이 하는 기회에 한번 이렇게 털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흙이 여기가 지금 끝인데, 여기서 이제 묻히려면 흙을 담겠죠. 더 많이 담으면은 이 정도 올라올 겁니다.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이 수영이 한 개가 나오다가 여기서 두 개로 갈라졌는데, 여기를 묻어버리게 되면은 여기까지 지금 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위를 더 긁어줘야 됩니다. 윗부분을. 그래서 윗부분을 어디까지 화분 위로 노출시킬 건지 이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분재처럼 뿌리 부분이 이렇게 약간 멋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근데 이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잘라 주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흙을 상당 부분을 털어냈고, 그리고 크기가 지금 이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분을 여기서 이거를 뽑아낸 화분에 이렇게 바로 심지는 마세요. 웬만하면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또 잘 씻으셔가지고 말렸다가, 소독은 굳이 안 하시더라도 건조시켰다가 다음에 이용을 하시고, 여분으로 있는 예전에 준비해 놓은 아토노스의 화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할 겁니다. 이거는 크기는 변하지 않고 이제 흙만 갈아주는 위주로 흙갈이에 조금 가깝죠. 그리고 다음 거는, 이거는 지금 밑으로 뿌리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저도 궁금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깔망이 있고, 여기 밑에다가 제가 배수충을 만들어 줬었고요. 배수충을 뚫고선 이렇게 뿌리가 나와서 이 깔망이 지금 다 이렇게 막혀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뿌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발달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감싸 있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그냥 심으면은, 노지에서 심으시면은 뭐 할 얘기가 없지만은 화분도 어느 정도 계속 키워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털어 주셔야 되고, 이 뿌리 엉킨 거는 반드시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으실 때 이거를 그냥 뿌리가 길게 나온 거를 안 풀고 그냥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심으면서 뿌리가 꺾이면은 절대 안 됩니다. 분갈이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뿌리가 엉키거나 이렇게 뿌리가 꺾이면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거는 긴 거는 잘라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 뿌리랑 이 윗부분이 거의 비례 관계거든요. 비례 관계인데 이렇게 잔뿌리가 많이 발달하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도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원뿌리가 길게 따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잘라 주셔야 됩니다. 자르지 말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상식적으로 위에 우리가 풍성하게 키우려면 밑에 뿌리 부분도 잔뿌리가 더 많아야 됩니다. 겹뿌리라 그러죠. 그리고 겹뿌리가 더 많아야 되고, 원뿌리는 사실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보다도 이 식물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지나 자연에서는 원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야지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안 넘어가고 뭐 이러는데, 이런 화분에서는 원뿌리를 굳이 그렇게 길게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분재에서는 원뿌리를 잘라가지고 그 대신 원뿌리가 없으면은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철사로 묶어주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제라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얕은 2cm, 3cm 화분에 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겹뿌리만 가지고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원뿌리가 너무 길 경우에는 반드시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지를 잘라서 더 풍성하게 만들고 곁가지를 받듯이 뿌리도 단근 작업이라 그래가지고 뿌리 자르기 작업을 원래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제라늄 같은 종류는 특별히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은, 너무 길게 비정상적으로 따리를 틀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처럼 지금 이렇게 얼기설기 엉켜 있는 것들은 이게 다 풀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두게 되면 이 안에서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분갈이를 할 때는 좀 정성을 들여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같은 종류의 여러 개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은, 저한테는 이게 단 하나의 유일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정성을 들여서 분갈이는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털어주시고, 윗부분이 어디부터 노출을 시킬 건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나짜리가 보기 안 좋고 이 V자로 된 것부터 노출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 그냥 덮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럼 여기서 또 뿌리가 아까 먼저 보신 것처럼 뿌리가 여기서 또 나오기 때문에, 식으로 해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 거랑 같은 방식으로 같은 크기 화분에다가 다시 이제 옮겨 심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배양분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거 화분을 좀 큰 거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그냥 이렇게 심지 마시고, 뿌리는 굉장히 조그만데 흙만 지금 굉장히 크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뿌리를 좀 더 털어 가지고 화분을 굳이 기형적으로 크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삽목을 해 가지고 키워 놓은 거라서 뿌리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런 크기면은 거의 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분도 지금 크기가 굉장히 큰 건데, 분갈이를 사실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제가 이거는 별로 이런 배양분에 키우는 거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또 작은 토분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리한 것들 제가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갈이를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코코피트에다가 지금 펄라이트를 배합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마사가 약간 들어가 있고요. 이 정도만 해도 제라늄은 충분히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배수충을 까는 그런 거를 보면은 난석들을 깔아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난석은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 펄라이트도 마찬가지고요. 마사토는 물을 머금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층에 물을 머금고 있으면은 그 부분에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수층에 이렇게 난석이나 이런 거는 깔아주질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일반 자갈, 물을 흡수하지 않는 바로 배출시키는 그런 걸 깔아주시면 좋고요. 원래 표준적인 방법은 대립을 깔고, 그 다음 중립 깔고, 소립 깔고, 그 다음에 흙을 거친 흙, 그 다음에 중간, 그리고 가는 흙으로 덮는 그런 형태로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배수층 배수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굵은 마사를 깔고 그 위에다가 가는 마사 정도는 깔아 주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펄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마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배합한 흙을 넣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깔망을 넣으시고, 마사는 대립이나 중립을 넣어주시는데 한 1.5cm에서 2cm 정도만 깔아주고, 깊이를 봤을 때 이게 지금 화분 깊이에 이게 지금 화분이 더 작아도 되는데, 이 윗부분에 이게 볼륨이 있기 때문에 화분 크기도 어느 정도는 균형감 있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밑에 부분이 움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가운데를 조금 파주시고, 이거를 넣으신 다음에 흙을 채워주시는데, 흙 채우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흙을 이렇게 채우신 다음에 이렇게 덮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갈이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넣으시면은 이 옆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는 부분에다가 흙을 어느 정도 이렇게 채우시고, 이건 제가 항상 분갈이 때마다 이야기 드렸던 이런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흙을 다져 채워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은 이게 썩습니다.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공기 빼는 거, 그것도 물을 주면서 제가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이렇게 공기가 안 들어가게 돌아가면서 채워주시고, 어느 정도 채워졌으면은 흙을 넣으시고 이거를 털어주세요. 이렇게 털면서 위로 올려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방울 형태로 고착이 돼서 지금 뿌리가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는 뿌리가 꺾여 있으면 안 돼요. 밑에 꺾여 있거나 그러고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뿌리가 썩어 버리기 때문에 뿌리를 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제라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식물의 공통점입니다. 이거는 흙을 채우면서 뿌리를, 그 나무를 위로 올려주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분갈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다가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공기를 빼고, 그 다음에 흙을 다시 채워놓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흙이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밑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돌아가면서 밑에 배수층으로 물이 나오기까지 이 상태에서 살살살살 쳐주면 그래도 물을 골고루 잘 스며들게. 여기 지금 공기 빠지는 소리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기가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바닥에다 이렇게 쳐주시면 이게 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흙이 잘 채워져서 지금 별로 들어가지는 않는데,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다시 흙을 채워주는 작업을 계속 병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작은 화분 보여드렸던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화분을 이걸 준비해 놨는데, 이게보다 더 작아요. 거의 윗부분은 지금 거의 비슷하고 아랫부분은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직경이 이게 더 좁고요. 이 정도면은 사실 약간 화분이 크기는 한데, 요거 밑에 화분이 제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작은 호수라서 지금은 이걸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깔만 깔아주시고 마사토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마사토를 쓰실 때 요즘 세척마사 많이 쓰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세척마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마사에 분진가루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그 분재를 할 때 얕은 화분에다가 그 마사를 주 토양으로 해서 분재들을 많이 심었는데, 그때 이걸 물을 주면 줄수록 이 가루들이 밑으로 가서 배수구멍이 막혀서 그 분재가 다 썩어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재는 세척마사를 꼭 써줘야 되고, 세척마사를 안 쓰는 경우에도 심은 다음에 완전히 그게 배수충으로 잔흙이 빠져나올 때까지 물을 굉장히 오랫동안 주고, 그래서 세척마사가 편의성이 있어서 많이들 쓰는데, 이 배수충도 마찬가지로 세척마사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격은 일반 마사보다 조금 세척한 비용이 들어서 조금 더 비싼 편이고요. 하지만은 이른 상토에다 마사를 섞을 때는 굳이 세척마사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상토 자체 입자가 그 세척마사에서 나오는 그 입자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충에 쓸 때는 세척마사 써주는 게 맞고, 이 상토에 섞을 때는 굳이 세척마사 세척까지 해서 안 써주셔도 돼요. 이런 초본류는. 뭐 분재류는 이야기가 달라지고요. 거기는 이런 상토를 아예 안 쓰기 때문에 흙은 조금만. 특히 이런 경우에 이게 지금 이렇게 뿌리가 흐느흐느 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그냥 이렇게 꾹 눌러버리면은 이게 다 꺾여 버리거든요,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넣고 흙을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털면서 위로 뽑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뿌리 사이에 흙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자연스럽게. 물은 나중에 다 하시고 한 번 해주셔도 되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공기가 빠지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흙을 충분히 줘서 배수도 확인하시고 공기도 빼시고 그런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밑으로 지금 에어 공기방울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밑으로도 나올 수 있고 위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 작은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심어 봤습니다. 이 분갈이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고 이게 그냥 귀찮다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귀찮은 작업일 수도 있는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물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응용도 많이 하시지만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표준적인 방법인지 그 방법을 알고 응용하시는 건 괜찮은데, 처음에 좀 잘못 이렇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대충 분갈이를 해버리시면은 그거는 식물한테 오히려 뿌리를 건드려서 몸살을 앓는 그런 거 보다도 더 악조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이후에 관리를 할 때는 처음에는 이 뿌리를 지금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는 절대 거름을 주시면 안 됩니다. 거름을 주게 되면은 이게 삽목을 거름이 있는 흙에다가 한 거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썩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거름은 한 달 정도는 절대 주지 마시고 물만 주시고, 만약에 뿌리를 특별히 건들지 않았다 그래도 최소한 보름 정도는 그냥 물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실 때 그런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속효성 액비보다는 처음에는 알비료 형태로 그런 지효성 거름을 줘서 이렇게 천천히 거름기를 적응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토나 화장석을 얹으실 때는 이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얹어 주시 마시고, 이 흙이 물을 주고 그러면 이게 또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 최소한 두세 번 정도 물을 준 다음에 화장석을 올려주시는 게 그게 또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까 흙을 섞을 때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 거름을 섞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섞으시는 분들 나름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제 경우에는 여기다가 거름을 섞어버리게 되면은 실내에서 키우는 화분들은 거름 통제가 안 됩니다. 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뿌리에 직접 거름이 닿게 되면은 썩어버립니다. 뿌리가 가급적이면은 거름은 안 섞으시는 게 좋아요. 나무 종류는 뭐 섞으셔도 돼요. 분갈이를 뭐 이렇게 길게 영상을 찍나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식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는 한번 보시고 아 이런 점도 있구나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